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압하자 대구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조원 300여 명은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빌미로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한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멸살하려는 폭거라면서 정부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현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오늘 밤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내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명에서 북에 간 도로건설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제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년 2월 준공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이 북에까지 있는 팔공산을 뚫는 굴착공사 현장입니다. 경상북도가 전액 국비를 들여 내년 2월까지 굴착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정이 멈춘 상태입니다. 터널 굴착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습니다. 3,700여 미터의 터널 굴착 공사 가운데 350미터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춘 겁니다. 하도급 업체가 경상북도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30억 원 가까이의 자금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원청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화근이 돼버렸다고 해명합니다. 옛날에는 언덕업체는 문제가 안 주고 이런 문제 생기는데 하도급 침투해보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하청업체의 횡포에 석 달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과 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도 하청에 넘겨주면 역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현상까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자금 부족 탓이라며 원청업체와 협의해 공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이어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 대금을 직접 집행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한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직원이 선거와 관련된 일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로 볼 때 한 씨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12,000여 명에게 보내고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부석사 등 영주 지역 주요 문화재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전달 시스템이 최근까지 먹통이었던 것으로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시설을 최근 전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즐비한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주중이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의 화재 감지기가 최근까지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을 받은 영주시는 지난주 부랴부랴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시니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부석사 외에 소수서원도 화재 감지기 작동이 되지 않았고 특히 2009년 숭례문 화재 이후 의무화된 화재 감지와 화재 신고 장치의 연동은 지난 10월에서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전국의 주요 목조 문화재 160여 곳 가운데 불과 3분의 1 정도만 화재 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목재 문화재의
화재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사냥개를 이용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은 청도군 풍강면 46살 김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렵 허가도 받지 않고 오늘 오전 달성군 현풍면 달창저수지 부근에서 사냥개 3마리를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해 내려오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적발됐습니다. 동양증권 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의 지역 피해자들이 모여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동양증권 사기 사건 피해자 70여 명은 오늘 저녁 6시 대구시 수성구 모 빌딩에 모여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해 그룹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가 상대동 뱃머리마을 일원에 조성 중인 녹색 나눔숲 사업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시민들의 녹색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뱃머리마을 녹색 나눔숲. 철도 옆 공터로 방치되면서 잡초만 무성했던 공간이 공원숲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6,121제곱미터의 기존 토양을 다져 소나무에 22종의 교목을 심고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수목을 활용해 숲을 조성했습니다. 철강공단과 가까이에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많아 포항시는 이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동안 공터로 방치되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도 부지 옆으로서 아주 저지대였고 무단 경작으로 아주 도시 미관이 저해됐고 또 여름철이면 또 파리나 또 이런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의 공모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작년 10월 녹색사업단에 주관하는 녹색기금 공모 사업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뱃머리마을 녹색 나눔숲은 시민들의 새로운 녹색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년도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산이 올해 42% 수준인 13억 5천만 원으로 축소돼 축제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탈춤축제 예산 25억 9천만 원 가운데 민간행사 보조금 5억 5천만 원과 홍보비 2억 원 등 12억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6억 원의 국 도비 지원도 중단돼 내년도 축제 예산은 13억 5천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올해 가장 극심했던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 예보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어민들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주의보와 경보로만 나눈 예보 체계에 관심 단계가 추가되며 적조 생물이 1ml에 300개체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밀리리터당 100개체로 조정하고 10개체 이상이면 관심이 발령됩니다. 또 5년간 상습 피해 어장 120헥타르의 양식 시설을 개선하고 육상 양식과 외해 양식을 늘리는 등 구조 개편도 추진합니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민은 부정적인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농민의 65%가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민은 35%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26%보다 높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농민들보다 도시민들이 더 높아 희망적인 요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차지하며 사상 첫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삼성이 연봉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FA 계약과 외국인 선수 영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했지만 기존 선수들의 연봉 협상은 3년 연속 우승에 따른 선수들의 기대와 구단의 제시액이 큰 차이를 보이며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승 보너스 배분에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은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는 다음 달 하순 이전에 연봉 계약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서울권은 2011년 79.7%에서 2012년 82.5%로 증가하면서 경상권은 16%, 강원권은 9%로 줄었고 심지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권도 줄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증가한 곳은 제주와 전라권 두 곳으로 지역은 관광 콘텐츠와 기반이 빈약하고 여행사와 숙박시설 등도 서울에 편중돼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는 3만 6천 제곱미터 땅에 사업비 43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